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 이제 5위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기획으로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붐을 이끈 FDA. 테라피틱스도 도전한다. 내일 또 이제 오전 장전 8시부터 9시까지 IR이 개최되죠. 오늘 또 17% 급등하면서 그룹 전체의 순환매를 좀 주도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기획 스토리로 이제 기획 기사가 이제 오해 나왔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붐을 이끈 FDA. 자, FDA는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오픈 드러그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만들면서 사실상 이제 유병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개발 의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독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혜택들을 줍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뭐 허가 신청 비용들도 이제 면제를 해주고, 독점 이제 발매 기간 7년 정도를 해주면서 FDA에서 허가되는 부분들의 한 30% 40%가 이 희귀질환 치료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흐름에 테라피틱스도 지금 이제 뭐 그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 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고요. 내일 또 이제 IR을 앞두고 이제 그룹 공식 블로그에도 이제 기획 기사가 이제 올라왔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17%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은 한 240만 주대 올라왔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공시가 되었는데요. IR도 이제 장전에 시작을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강남센터에서 내일 이제 뭐 개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이제 주가에도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2시쯤에 한 9,400원대, 그 다음에 9,0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장중에 9,87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9,700원 정도의 마감하는 굉장히 뭐 강한 어떤 흐름으로서 그룹 전체적인 어떤 순환매를 좀 이끌었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알려진 희귀질환이 1만 개 정도가 되는데 전체 우리가 이제 뭐 알려져 있는 질환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입니다. 3만 개인데 이게 이 모든 질환에 약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뭐 계산을 할 때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환자 수라든지 뭐 유병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기간 이런 걸 곱해서 가장 이제 시장성이 높은 부분들을 이제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유병률이 낮은 그러니까 환자 숫자가 좀 작은 어떤 부분의 어떤 질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발의 어떤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어떤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려하는 제도들을 각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는 유전적인 기능 요인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환자의 75%가 이 소환자고 희귀질환을 가진 소아의 한 30%가 5세 미만의 사망을 하는 이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에 고통받는 환자 수가 3억 명에 이른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한 5% 안쪽의 인구가 이렇게 희귀질환 환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만 한 3천만 명 정도가 달하죠. 근데 이제 희귀질환이 95%, 그럼 10,000개 중에 95%니까 거의 한 9,500개 정도는 아예 그냥 허가된 치료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는 소수의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입니다. 전체 약물 중에서 전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10만 명 미만,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한 2만 명, 그 EU에서는 이제 1만 명당 5명 미만의 비율로 각 국마다 이제 희귀질환 관련되는 기준이 조금 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FDA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가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으면 FDA가 허가를 해주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Orphan Drug Designation 희귀의약품 지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지정되는 현황들이 높죠. 그만큼 지정을 해줘서 이후에 이제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하든지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이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rphan Drug Designation 관련되는 부분으로 가는데 작년도에 FDA 허가받은 55개 중에서 28개,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런 이제 ODD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혜택이 그 여러 혜택을 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허가 신청 뭐 비용을 감면한다든지 7년 정도의 독점적인 어떤 발매 기간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83년도에 이 Orphan Drug Act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희귀의약품 수가 38개였는데 이제 지정받고 난 다음에는 거의 지금 10배 이상 그 희귀의약품 지정이 많이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부분들도 이제 작년도에 FDA에서 376개 정도가 허가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증가된다. 그래서 ODD에 이제 지정되면 그 세액 공제가 R&D 비용의 이제 25%.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파 관련되는 심사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비용이 이제 제법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판 이후에도 퍼스트 인 클래스이면 7년간 이제 시장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허가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의 파이프라인인데 요거는 이제 8월 달에 IR 자료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내일 IR 자료 좀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업데이트된 그 IR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 현황에서 RGN 2호구로 이제 안구운조증하고 이제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이제 그 교모세포종 쪽인데요. 희귀질환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신경연성 각막염하고 이제 교모세포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R&D 가치가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는 그 안구근조증은 이제 어라이즈 1, 2, 3 정도를 하고 이제 그 어라이즈 4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11월에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가 이제 임상도 스타디 컴플리션 데이터가 끝나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은 확인하려고 하면 그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서 RGN 2호구로 other 이제 terms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라이즈 3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안구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임상 이미 끝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도전 임상을 또 이제 향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어라이즈 1도 요 다 이제 안구운조증이죠. 어라이즈 2도 이제 안구운조증이고, 여기에 이제 NK라고 되어 있는 CO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보시게 되면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요걸 이제 클릭해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primary 이제 completion data, 그러니까 자료 수집 관련되는
그 탑라인 발표를 하기에 대한 자료 수집 그는 7월 30일에 마감되었고, 임상의 이제 부분들도 이제 다음 달 말 정도면 끝납니다. RGN 2호구로 신경전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임상 3상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라피틱스의 핵심 파이프라인도 FDA로부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거죠. 신경전 각막염 요 부분들이 2013년도에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무세포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RGN259는 동일한 이제 티모신 베타 포기전으로 안구근절증하고 신경연성 각막염 둘 다 이제 개발 중인데요.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은 유병률이 1만 명당 5명.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희귀의약품 지정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어2와 시어3 그 RGN259 임상 3상이 동시에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객관적, 주관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을 좀 뭐 여러 번 하는 형태도 있고 다른 어떤 질환에 비해서는 임상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치료제는 FDA 이제 VLA를 승인을 받으면 12년간 독점적인 판매권이 부여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전에 허가받았던 게 2018년도 이제 이탈리아 돈페사의 옥사베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요. 이제 옥사베이터 대비해서 그 RGN259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는 치료기간이 8주면 한 2달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주사 형태로 되기 때문에 투약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RGN259 같은 경우는 4주니까 한 절반 정도죠. 그리고 이제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저만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눈에 주사를 하는 형태의 옥사베이터에는 환자의 어떤 투약 편의성이 높은 부분이고,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는 비용도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편의라든지 투약의 어떤 편의성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유럽 임상과 이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 그래 올해 안에 임상이 종료가 되면 내년 초에 이제 탑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임상이 성공이냐 여부를 따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관련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이제 테라피틱스에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적은 환자 수 때문에 질병의 정보와 치료 정보가 더 힘든 희귀 질환인데, 테라피틱스는 본래 이제 과거에 G3, BNT일 때부터 틈새 질환의 어떤 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NRDO 모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안구근주증이라든지 신경연성 각막염은 3상까지 도달해서 이제 FDA에 직접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형태로 이제 R&D를 그동안 진행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어떤 부분들은 내일 이제 아침에 그 IR을 하기 때문에 이 IR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전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달려져 있는 부분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대감들이 HLB 그룹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베리스모 관련되는 이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늘도 좀 이어졌고요. 거기에 또 테라피틱스까지 가세하면서 리보세라니 외에도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니 관련되는 부분의 종목들이죠. 그래서 테라피틱스, 베리스모 관련되는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이제 HLB 쪽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